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9년 7월에 설립돼서 2013년 10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철도 사업과 방산 사업, 플랜트 사업인데요. 철도 차량 제작, K계열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양산, 창 정비 사업 등을 수행하며 제철 설비와 완성차 생산 설비, 스마트 팩토리 설비 및 수소 인프라 설비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레일 솔루션 사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 전동차, 고속전철, 경전철 등의 각종 철도 차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철도 시스템 분야와 운영 및 차량 유지 보수 등의 철도 서비스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레일 솔루션 부문 58.3%, 디펜스 솔루션 31.2%, 에코플랜트 10.5%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8,725억 원, 영업이익 802억 원, 당기순이익 51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29.4%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과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로템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바로 어제는 아니었죠. 지금 8월 29일, 8월 29일자 공시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공시를 좀 보기 전에 제가 7월에 공시 메이트 시간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현대로템이었습니다. 바로 7월 28일부터 히스토리부터 좀 보도록 하죠. 먼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회사는 6월 8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미확정 공시에 대한 재공시를 했는데 K2 전차 수출 폴란드와 3조 플러스 알파 빅딜 기사입니다. 본 공시는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된 K2 전차 수출 폴란드와 3조 원 플러스 알파 빅딜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다. 2022년 7월 27일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의 공급 사업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추후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실행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 공시를 제가 다루면서 분명 말씀드렸어요. 기본 계약은 수주 공시가 확정된 것이다. 확정된 수주 공시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재공시 시점의 1개월 단위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죠. 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7월 28일 공시 좀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뭐 소방공사니까 일단 뭐 내용을 좀 빼도록 하고요. 지금 7월 29일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의 2호선 그리고 3호선의 전동차 공급과 현지화 사업 낙찰 통지서를 접수받았다. 이게 뭐냐면 이집트 카이로의 메트로 2호 그리고 3호선 전동차, 그러니까 지하철 전동차 공급을 위한 낙찰 통지서를 좀 접수받았다는 것은 계약하자. 너네가 당첨이 됐으니까 계약을 앞으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공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그리고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 7월 28일과 7월 29일자 공시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렸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공시를 볼 때 이 공시를 보고 나서 오늘 공시가 나왔구나.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요. 이 공시가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면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구나, 놓쳤구나 이렇게만 좀 생각하고 이제 치워버립니다. 올랐구나, 많이 올랐구나. 그런데 후속 공시가 나온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이미 7월 28일, 7월 29일자 양일 28일과 29일에 걸쳐서 회사의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해서 분명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예측했다면 날짜를 좀 보도록 하죠. 차트 날짜를 좀 보면 7월 28일, 29일자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게 7월 29일, 이게 28일이에요. 자, 지금 급등 나왔어요. 자, 이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자, 요 구간이죠. 자, 그래서 올랐으니까 끝난 것인가? 아니죠.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던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자, 추세 구간은 여기였습니다. 지금 24,000원대가 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24,000원이 물렸던 이 구간, 자, 매수하기 단기 매수 구간. 자, 그래서 제가 공시메이트 시간에서도 관점에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수주로 이어지는 그림까지
아직 재료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8월 29일이었죠. 회사 일에 대해서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폴란드 K2 전차 공급 사업이고요. 계약 금액은 4조 4,992억 원 규모입니다. 최근 매출액의 156.6%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폴란드 군비청입니다. 아까 우리가 조회공시 미확정 공시에서 예고됐던 사항들에 대한 확정 공시다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는데 계약 수주일자는 8월 26일자였고요. 계약 기간은 2027년 12월 말까지니까 2022년도로부터 향후 5년간 납품하는 규모인데 전체적으로 4조 5천억 원 규모를 우리가 5년간 나눠서 연간 실적을 좀 산입된다라고 우리가 좀 시뮬레이션 좀 해보면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납품에 따른 어떤 수주, 실적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는 공시다. 자,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도 보도록 할게요. 8월 25일자 공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LOI 낙찰 통지서를 접수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확정 공시가 나왔죠.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 3호선의 전동차 공급 및 현지화 사업. 전체 매출 금액은요 7,557억 규모입니다. 최근 매출액의 26.3%인데 역시 지금 공급 계약이 종료일자는 좀 나와 있지는 않는데 70개월이라고 좀 여기 명기가 돼 있어요. 지금 해당 보면 착수일로부터 70개월 거의 뭐 5년 이상. 역시나 이 방산 산업에 대한 4조 5천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 플러스 지금 7,550억 원 규모의 이 메트로죠. 전동차 매출 부분이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좀 실적이 좀 산입된다면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반영 효과가 좀 있다. 이 점도 놓치진 말아야 됩니다. 최근 공시까지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자 공시 보도록 할 텐데요. 회사 기타 판매 공급 계약에 대해서 방글라데시 철도청 디젤 전기 기관차 70량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게 전격적으로 해지가 된 것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죠. 회사는 2,711억 규모의 최근 매출액 9.9%에 해당되는 이 디젤 전기 기관차 70량 공급 사업이 해지되었다라고 지금 공시를 했는데 계약 상대방은 방글라데시 철도청입니다. 해지의 주요 사유는요 발주처의 사업 재원 확보 지연에 따른 계약 해지입니다. 즉 뭐냐면 발주처 방글라데시 철도청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지연되고 있는 거죠. 전동차 도입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 자금의 확보가 지연됐고 이에 대해서 더 이상 못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로템에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문서를 보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벌써 7월에 한번 방송에서 다뤄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때 이미 수주에 대한 예고편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공시 내용을 다뤄주시면서 수주 확정 공시가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해주셨었는데요. 확실히 최근에 3가지 공시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금 전에 확인해 보셨던 방글라데시 철도청 관련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철도청과 체결을 했던 2026년까지의 디젤 전기 기관차 공급 계약을 조기 해지하게 됐습니다. 공급 계약이 이렇게 본래 일정보다 조금 빠르게 해지가 된다면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오히려 관련된 이 사업 역량을 오히려 최근에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관련 사업 부분으로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매출의 감소 요인보다는 리스크한 사업을 좀 정리했다는 것에서는 오히려 또 잘했다. 만약에 사업이 조금 진행이 됐어요. 조금 사업 자금을 만들어서 초도 물량을 공급하게 됐는데 뭐 한 량, 두 량, 뭐 전체 공급 대비해서 뭐 한 10% 정도만 1차 공급이 되고 이게 대금 지원도 계속 회수 지연되고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발도상국과의 어떤 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관련된 신용장이라든가 대금에 대한 어떤 확보, 대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염두하는 사업의 접근 방식이 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방글라데시 철도청과의 어떤 계약 해지 부분이 오히려 이집트 철도청과의 어떤 이 사업 제휴가 좀 더 강화된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잘된 결과가 아닌가. 결과론적으로 좀 잘 됐다. 그리고 매출의 어떤 반영 효과는 아직 실질적인 반영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발주처의 사업 재원이 아예 확보가 되지 못하면서 이 사업이 전격적으로 좀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따른 어떤 이 매출의 감소 효과는 없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본래 일정보다 일찍 해지가 되기는 했지만요. 이미 이집트와의 계약도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리스크한 사업을 정리했다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폴란드 K2 전차 공급 계약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광을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전차 완성품을 수출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 내용인가요? 예, 여성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앵커님 이 K2 전차, K1 전차 들어보셨나요? 좀? 이름만 들어봤지 네. 머릿속에 전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음. 탱크인데 이게 과거에 우리나라 무기가 굉장히 이 고도화되고 정말 잘 만들었다. 과거에 이 2차 전대,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런 영화 같은 것들 보면 당시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제, 소련제, 미국제 탱크가 거의 전장을 다 누비면서 정말 독일 탱크가 막강했다. 그다음에 소련제 탱크는 이 총포가 굉장히 좀 길고 엄청 대형화된 그런 전차도 좀 제가 그런 게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양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K1 전차와 K2 전차는요, 전 세계 탑티어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러시아나 미국산 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상전 시뮬레이션 해봐도 우리나라 전차 기술이 상당히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저는 원투펀치 안에 든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이 기동력과 우수한 기술력을 좀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게 폴란드 이 방위청에 이 4조 5천억 원 규모의 어떤 수출 기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죠. 폴란드는 이 국경상 우크라이나 그리고 벨라루스와 국경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는 거의 친러시아에 관련된 거의 속국과 좀 다름이 없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상태에 좀 있지만 향후에 이 폴란드마저 이 전쟁의 어떤 공포감에 좀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국방력을 좀 강화하는 어떤 계기가 좀 작용되지 않았나. 그래서 국산 전차 중에서 기술력과 이제 기동력이 좀 우수한 K2 전차의 최종 낙점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번 우리나라의 기업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기술력을 입증한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집트의 수주를 보면 본래의 주력 사업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이죠. 2028년까지 이집트의 카이로 메트로에 사용될 전동차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탄탄대로를 걷게 될 것 같은 모습인데 앞으로의 전망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매출 포지션을 잠깐 보면 회사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있었습니다. 레일 솔루션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에코플랜트 부분인데 전체 매출 포지션은 63%의 전동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차입니다. 기차에 들어가는 열차, 그다음에 지하철에 들어가는 거, 철도에 들어가는 전동차. 자, 이거를 현대 롯데민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반기 기준 매출 포지션의 63%가 레일 솔루션 부분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부분은 방산 부분이에요. 방산 물자 부분이 28%인데 여기에 지금 4,100억 원, 9,220억 원 규모의 2023년도부터 부과되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로 인해서 앞으로 방산 물자 부분, 디펜스 솔루션 부분의 매출 포지션이 크게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2번, 4번 잘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내수 부분이 30인데 지금 레일 솔루션 수출 부분이 또 증가되는 표기가 나올 수 있죠. 디펜스 솔루션 부분은 아직 수출 부분 지금 확정이 좀 됐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반영 효과가 좀 클 것이다. 여기에 증감되는 이 비율이 증감되고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28%에서 30%, 40%대 늘어났는데 지금 레일 솔루션 부분의 매출액도 크게 늘어나면서 디펜스 솔루션 부분의 매출 비중이 크게 좀 늘어난다면 회사의 성장 가치가 반영되고 있고 실적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 수주 잔고가 증가되고 있다. 이 요인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요. 현대로템 29,500원 0.17포인트. 지금 추세 구간에서 좀 아슬아슬한 형국이에요. 단기 고점 형태인데 8월 26일 32,850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지금 28,000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저는 지금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 추세 매매는 좀 다소 리스크하다.
회사가 나쁘다가 아니라 상당히 단기 고가에서 우리가 매수할 필요는 없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의 영역은 28,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28,000원을 좀 지지해 준다면 당분간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우리가 신규 포트 편입하기 괜찮은 구간 24,000원에서 26,500원 24,000원에서 26,500원 구간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24,000원이 좀 이탈된다면 22,000원에서 24,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립니다. 2023년도부터 확연한 실적 반영 효과에 따른 즉 주가 상승의 이유를 수반하려면 실적을 수반해야 된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2023년부터 정말 확연한 실적 증가세가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두 가지 주력 부문에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단기 고점 형태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추세적인 매매에는 리스크가 다소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유자 관점에서 2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24,000원에서 26,500원 이 구간에 도래를 하게 된다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또 24,000원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22,000원에서 24,000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적극 매수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현대로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7년 12월에 설립돼서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커피의 제조 및 가공 사업인데요. 생두에서부터 원두 커피, 인스턴트 커피부터 RTD 제품까지 전 제품의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종업계 내 유일하게 대형 유통 채널에서부터 슈퍼, 편의점, 온라인 등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원료 의약품을 구매해서 소비자가 복용할 수 있는 형태의 완제 의약품을 제조 및 공급하고 있으며 일반 의약품 및 전문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커피 부문 77.8%, 제약 부문 15.1%, 건강기능식품 6.7%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534억 원, 영업이익 16억 원, 당기순이익 1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1.5%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72.5%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매출 원가율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와 전환사채 평가에 따른 금융수익의 변동으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맥널티의 기업 개요 확인해 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이 공시 타이틀을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네. 해명 맞습니까? 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이게 어떤 공시죠? 보도 자료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공시 타이틀을 쉽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풍문 또는 보도. 근데 여기는 풍문을 좀 빼야 돼요. 옛날도 아니고 풍문 찌라시를 듣고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모양에서 웃기죠. 네. 차라리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 자료에 대한 해명. 저는 공시 타이틀도 이제 조금 현대화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쉽게. 풍문. 무슨 풍문이 나옵니까?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말 그대로 보도 자료에 대해서 회사가 좀 해명하는 것이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 맥널티 M&A 시장 등판 대주주 지분 53.5% 매각 검토입니다. 아시아경제발 보도입니다. 본 공시는 2022년 8월 30일자 아시아경제에서 보도된 한국 맥널티 M&A 시장 등판 대주주 지분 53.5% 매각 검토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당사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돼서 최대 주주에게 확인했는데 매각을 위한 문서 등을 발송할 사실이 없으며 매각 의사 또한 없음을 답변받았다. 자, 이 공시
자, 회사 해명 공시 있는데 우리가 이런 유형의 공시를 너무 많이 좀 다뤘어요. 사실무근. 매각한다고 했는데 매각을 안 합니다. 우리 금시초문이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올랐죠. 네. 한국 맥너티 좀 차트 보도록 하죠. 바로 어제였어요. 매각 관련된 보도자료가 딱 나오고 나서 바로 여기잖아요. 자, 오늘 오른 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7.38포인트 좀 하락하고 있죠. 어제 장대영봉 그렸습니다. 거래를 수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우리 매각 안 합니다. 금시초문이다. 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좀 일어날 수 있는가?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도자료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이게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케이스는 있어요. 보도자료가 거의 팩트에 가까운 건 맞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오보로 좀 작용을 한다면 내가 많은 부분에 대한 비중을 실어서 아, 정말 좋은 이슈야. 그래서 많은 비중을 실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실무근이다 라고 좀 발표가 된다면 굉장히 좀 허탈할 수밖에 없죠. 오른 만큼 반납했다. 마이너스 20% 올라 플러스 뭐 상한가 갔는데 다음날 마이너스 20% 가고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관련 기사를 잠깐 보면 지금 한국 맥널티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을 위해서 운용사와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M&A 제안서를 좀 발송했다.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좀 이 보도자료 문안이 좀 작성되어 있던 거예요. IB 업계 관련자가 정식 문서 행태를 갖춘 것은 아닌데 사전 의향을 파악하기 위한 티저 자료로 보인다. 지금 한국 맥널티 측이 원하는 매각 대상은 최대 주주 지분과 2대 주주 지분 전체 53.4%에 해당되는 규모고 한 600억 원의 양수도 가액을 원한다. 너무나 좀 이 구체적인 사실이 좀 적시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오늘 회사는 적극적인 어떤 부인이기 때문에 희망 회로를 여기서 더 돌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회사는 매각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는 사업의 모멘텀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이 보도 자료 내용을 다 믿기에는 이렇게 사실무근 공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각설로 한국 맥널티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왜 매각설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건가요? 일단 매각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각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 주체로서의 어떤 인수를 의미하고요. 과연 어떤 주체가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현재 외형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케이스가 있죠. 가령 지금 한국 맥널티의 경우에는 생두와 원두커피의 어떤 시장 점유율 국내 1위입니다. 자, 이 회사를 국내 굴지의 뭐 대형 유통사,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좀 인수를 해서 사업적인 역량을 좀 키워간다. 자, 그런 발표가 좀 있다면 단기 기대감을 좀 수반할 수 있죠. 또는 사모펀드에 인수한다면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외형 가치를 많이 좋게 만들어서 이후에 또다시 매각 차익을 좀 보려고 하는 의도. 그래서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에 향후 이 기대 가치가 좀 더 반영된 효과는 좀 부분적으로 있는데 물론 다 100% 맞진 않겠지만 그런 관련된 기대감이 단계 좀 수반된 것이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주가가 뭐 기대감을 선 반영해서 잠깐 널뛰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맥널티 커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브라질의 커피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커피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죠. 네, 오늘 또 봐야 될 이 공시가 있죠. 자, 정기보고서, 반기보고서의 2번과 4번 볼 텐데, 자, 먼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 매출 포지션 전체 내용을 보면 전체 77% 정도가 이 커피 사업 부분이에요. 지금 매출액은 178억 그리고 상품 부분에 91억. 전체 매출의 상당수가 커피 사업 부분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약 부분은 이 원료 의약품을 받아서 양을 그냥 단순하게 생산하는 겁니다. 위탁 생산을 좀 하는 것인데 전체 매출 부분은 40억과 12억, 한 52억 정도에 대한 부분. 건강기능식품은 23억 정도. 전체 이 매출 비중이 커피 비중이 거의 뭐 77% 정도 해당되는 수치인데 이게 사실상 이 원가의 영향을 받죠. 생두를 수입해서 가공해가지고 유통하는 이 회사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커피 가격의 어떤 가격 변동폭에 따라서 원료 부담도 원재료의 어떤 부담, 매입비에 대한 부담 효과도 있지만 판가 전에 따라서 오히려 수익성이 좀 제고되는 효과도 있다. 지금 가격 변동 추이를 좀 보면 지금 원두 커피와 인스턴트 가격 2021년도와 반기 기준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많이 상승에 따라 좀 판단이 되고 있죠.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왜 2번, 4번을 항상 강조했냐면 사업 부분의 역량 관점에서는 2번과 4번을 한번 좀 체크하는 것이 정말 좋아요. 뉴스 100번 보는 것보다 2번, 4번 한번 보고 수치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올해는 좀 좋아지고 있구나. 올해 반영 효과에서 이익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유추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좀 작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커피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원가 개입률이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반기에 증가됐다는 것은 매출 원가, 즉 영업이익의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감도 있지만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판가 전이가 좀 쉬운 항공 맥널티 입장에선 수익성이 좀 제고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시죠. 이 탄탄한 실적을 수반하는 기업의 주가는 오르기 마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함께 확인을 해본 정기보고서의 2번과 4번 여러분도 꼭 스스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올 상반기에 한국 맥널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2분기 실적 기조도 지금 나쁘진 않았어요. 2분기 실적 기조도 상반기 매출에 347억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7억을 기록했는데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지금 7억 원으로 29.2% 좀 감소됐다. 이게 뭐냐면 판가 전이가 아직은 덜 됐다. 생두 가격이 비싸게 사와서 아직 판매 가격에 대한 또 전이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에 손익 개선의 효과가 좀 더 클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해보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바로 어제의 그림이에요. 자, 요 구간인데 자, 이게 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냐. 지금 이 기대감에 수반됐다.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양됐다. 지금 오른 만큼 떨어져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뭐라고 보시죠? 실적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죠. 실적 수반이 되지 않는다. 이익률, 매출액은 커지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비싼 원가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3분기에도 만약에 영업이익 감소폭이 더 줄어들거나 오히려 확장되는 그림이 있다면 추세 전환의 신호점이 좀 될 텐데 지금 추세 관점 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한국 맥널티 지금 저는 글쎄요 사상 최대 매출 달성은 좀 좋아 보이지만 손익 관점, 영업이익률의 관점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아직은 좀 관망세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적 매출액은 달성을 해왔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을 따졌을 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판가 2월 현상 계속해서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3분기에 손익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신규적 매수 관점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실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자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대응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국 맥널티와 오늘 현대로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